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용 수용물 판례 들어가 보죠. 공용 수용의 이제 목적물의 범위, 자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또 보상이 되느냐, 또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요 플로우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건축 허가를 착수해가 쭉 진행하면 상관없었는데, 사업 인정 고시가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건축 허가 받으면 한 2년 정도 되죠. 이제 난 다음에 여기서 건축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상금 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보상금을 다오 주장을 한 건데, 자,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인정고시가 나와버렸어요. 자, 사업인정고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은 건물의 신축, 중축, 개축, 대수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원상회복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보면은 그 손실보상을 하지 마라라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 없이 건축허가 받고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그 또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건데, 자 보시면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된다 안 된다? 보상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토지보상법 제25조 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관의 부가, 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미리 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지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며 이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 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소송이 종전에 많이 있었죠. 사업인정고시가 된 다음에 건축물을 착수했을 때 허가를 받았는데 착수했을 때 그럼 보상을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보존에 대해 의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는데 본 판결로 분쟁의 실마리가 해결되었다. 자, 이 판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이제 사업인정고시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건축을 착수하게 되면, 근데 사람들이 왜 이제 이런 판례에 이제 주목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 허가를 받고 이게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업이, 특히 이제 주택이면 더 문제죠. 사업인정고시가 나면은 토지보전 의무 이런 거 존재하는데 건축허가를 착수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버리면요. 특히 주거용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이주대책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유대책 딱지대로 받고,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우리 현장 말로 하면 꼭 먹고 안 먹고, 애들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사업 시행자한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약에 건축허가 받고 사업인증고시가 별도로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건축물을 적법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업인정고시가 나면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수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장건축청장인데 그 국토부 장관이 사업인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공익사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된다는 건데 거기다가 만약에 건축허가를 만약에 해줬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돼요? 담당공무원 못 붙는 거지. 이렇게 되면 도대체 당신은 한 일이 뭐냐, 이런 거 똑바로 확인해. 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는데 건축허가 해주면은 더 과다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당신 제대로 일 처리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렇죠?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되면 굉장한 징계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인정고시가 된 다음에 건축물 막 착수해가지고 뭐 새로 그 뭐죠? 로스쿨 이제 나와서 변호사 된 후배 전화 와가지고, 형님, 우리 이거 전문가니까 좀 알려주세요 막 하면서, 이 사업인정고시 됐는데 이거 착수해서 보상금 받게 해주면은, 건축물 착수했는데 보상금 받게 해주면 뭐 그 성공보수 10억을 준다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야 빨리 손 떼라. 사업인정고시 났는데 허가 없이 막 건축물 착수하고,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착수해가지고 하면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빨리 손 떼라 그냥. 어차피 그건 패소다. 사람이 이제 욕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왠지 조금만 하면은 보상금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배는 왜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만 그러는 거냐. 법리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뭐 1, 2심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대부분까지 가면은 무조건 패소입니다. 여기 이제 해당 사안에는 축사했어요. 축사 같은 경우도 별도로 농손실 보상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 일정 규모의 축사가 되면 이제 축사에서도 거기 이제 사람 살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책도 일정 부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판례는 우리 역강의실에서 지금 저거 하고 있어. 판소리 선생님, 우리 교양 선생님 그 강의하신 것 같아. 그래서 판소리 좀 틀어놓고 하셔서 좀 뭐 흥겨운 저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그 뭔가 인생에 하나씩 취미생활도 있고 그러셔야 돼요. 저는 젊어서 뭐 지금 제가 여기 선배님들 계신데 뭐 마라톤 했어요. 마라톤 생각처럼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이렇게 마라톤 취미생활 해가지고 마라톤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취미생활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테니스를 뭐 배우라 그러고, 테니스, 수영이나 테니스 같은 걸 좀, 수영, 허리 디스크는 뭐 이게 나지막히 산을 걷는 거 하고, 그 테니스 이런 것도 좋다고 그러긴 해요.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운동도 좋죠. 특히 제가 볼 때는 수영 같은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수영도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좀 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그렇죠?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해가지고 서리,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또 재미나게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여기 뭐 저희 인생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고장이 나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고쳐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확 고장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하는 게 돈 벌고 사회적인 명예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또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지만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그렇죠? 이렇게 잘. 요즘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건강의 아주 소중함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젊어서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건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저도 아이가 지금 어려서, 그렇죠? 지금 결혼을 좀 늦게 해서 10살, 7살인가 그런데, 그렇죠? 아직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겠죠. 하여튼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도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뭐 우리 공부하는 과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판례는 이제 이것도 또 짧게 재밌는 판례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8, 9, 1, 2, 4 이전에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이후에는 이제 위법한 건축물로 봅니다. 그런데 사업인정 고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인정 고시 전에는 다 보상을 해요. 이게 다 무허가 건축물 다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판례가 뭐냐면은 이게 보상계획 공고, 보상계획 공고가 났는데 이게 이제 지작물 위주로 해서요. 보상계획 관정 하우스 막 뚫는 거예요. 관정 뚫고 하우스 막 만들고. 보상계획 공고가 났는데 보상계획 지작물의 경우에요. 우리가 그 뭐가 건축물은 바닥 지붕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바닥 지붕보 이렇게 형태가 아니라 뭐 하우스라든지 그래 일부 빠져 있는 거죠. 뭐 간정 뚫는 그런 것들. 이런 지작물에 대해서 보상계획 공고가 났을 때, 그러면 이 보상계획 공고가 났을 때 그러면 이게 손실보상만을 받을 목적으로 이 지작물과 그 다음에 그 관정 이런 걸 뚫었을 때는 보상 대상이 되느냐 궁금할 수 있죠. 보상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요거 전에는 전부 이제 사업인정 고시 전이면은 다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판례가 났는데, 이 판례는 특이하게도 사업인정 고시 전이지만 보상계획 공고라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시면은 보상계획 공고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상계획 공고가 난 상황에서 손실보상만을 받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또 중요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우고. 자,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2항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은 미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조제 3항은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 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2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및 사업인정 고시 후에 토지 등의 보존에 관한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 고시 전에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작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15조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이전의 이용 실태, 설치되는 지작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지작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형광펜이죠. 손실보상만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작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보상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획기적인 판례를 내놓은 거다. 자, 이거 했죠? 자, 이런 이제 또 이거가 이제 3기 신도시 할 때 이제 보상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그 뭐 지작물 설치하고 막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강 교수는 뭐 사람이 뭐 왜 안 되냐? 막 그러면서 안 된다. 보상계획 공고가 났거나 그러면 안 된다. 3기 신도시. 그래서 이 판례를 제가 줬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보상법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다룬 아주 그 참 의미 있는 그런 법이죠. 우리 법 중에서 인간의 욕망을 다룬 아주 법이 바로 우리 그 토지보상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토지보상법이 인간의 욕망을 다 담아냄으로 인해서 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판례 내용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이제 보상계획 공고가 나서 이미 이제 보상의 어떤 바운더리가 결정됐으면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뭐 지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이런 거는 관정 뭐 비닐하우스로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상도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법학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중간에 이제 가르마를 탄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커먼센스 상식적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상식적이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사람한테 피해가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가를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이게 무게중심 추에 무게중심이 잡혀져 있느냐,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공익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국고에서 나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혈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재산권을 또 뺏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제 전부가 걸린 재산권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혈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잘 돼서 이게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이냐, 정의로우냐, 그렇죠? 공평의 관념에서 어떤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이제 협의에 대한 법적 성질이죠. 우리가 이제 사업인정 전협의, 사업인정 후협의 이런 얘기가 있지만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에 대해서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민사 소송에 의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 우리가 사업인정 전협의도 있고 사업인정 후협의도 있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인정 전협의 사업인정 후협의에서 이게 협의가 성립됐는데 이게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 다툼은 민사 소송에 의한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전협의에 대해서는 뭐 다툼이 없어요. 민사 사법상의 계약이고 민사소송에 해야 된다. 이제 학설 판례가 모두 일치하는데 사업인정 후의 협의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견, 학설의 다수의견, 학계. 그러면 이게 그 불복도 다르죠.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용도에서 이제 권리 구제의 길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죠.